비가 오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직업성 환경성암 찾기 119 운동이 시작된 지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지금 세 번째 집단 산재 신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요. 처음 1, 2차에 10명 조금 넘었습니다. 불과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홍보와 암 환자 찾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한 달 사이에 78명이라는 정말로 기대하지 못했던 많은 피해자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신고자만 해서 99명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인 가족과 환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인정투쟁을 해야 합니까? 제도로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인정심의하고 보상하고 이러한 절차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도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암 환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간단하게 직업만 체크해서 직업성 암인지 의심이 되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인정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자들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직업성 암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관리 수첩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수첩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발암물질을 직접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사람들한테 일정한 기간이 노출이 되면 자연적으로 암 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자기가 직업을 그만두더라도 평생 동안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그 발암물질을 직접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벤젠은 백혈병의 중요한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벤젠이라는 물질을 직접 제조하거나 취급해야만 건강관리 수첩 발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백혈병 환자들이 직접 취급해서 걸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질의 혼합물로 들어가 있거나 부산물로 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노출자,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그 물질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관리 수첩 대상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즉 대상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직업성 암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1년 내지 2년 정도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거 아닙니다.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즉 일정한 조건만 해당이 되면 심의 절차를 대폭 단축해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기간을 몇 개월 내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직업성 인정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직업성 암 환자들이 직업에 의해서 걸렸다고 하는 걸 인정하려면 작업항의 측정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업항의 측정 보고서는 기업의 비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작업항의 측정 보고서와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막고 있는 산업기술정보보호법, 이거 반드시 개정돼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이렇게 길거리에 나서서 직업성 암 환자들이 인정해달라고 투쟁하는 날이 없어질 겁니다. 네, 저는 서울의 초등학교에 일을 하고 있는 조리사입니다. 그리고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안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실 메뉴에 튀김과 전요리가 있으면 길게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튀김솥 앞이나 전판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조리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하던 과정에 제가 전판 앞에서 전을 붙이다가 속이 메스껍고 시야가 가려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급하게 냉수를 마시고 선풍기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열기를 식히고 숨을 쉬려고 했지만 쉬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급식실 밖으로 뛰어나가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이 일을 이후에 동료들에게 우리가 튀김 작업이나 전 요리를 하면 특히 더 이 증상이 심한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누구 하나 쓰러져 나가면 어떻게 하냐, 그게 나일까봐 두려워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방에서 조리를 하며 가스를 마시거나 고온의 튀김 요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일을 하는 조리사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서로 나누면서 그저 한숨만 쉬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됐던 거는 이게 위험해서 여기를 그만둬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한 곳에 동료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위로로 삼고 또 생계비를 벌어야 하니까 그저 그냥 그렇지 하고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노동조합으로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겠는지 전화를 하다가 그들이 되려 저에게 뭘 해주길 바라냐고 말하길래, 그러면 좀 숨이라도 쉴 수 있게 제대로 된 에어컨이라도 좀 놔달라 라는 말을 하게 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경기도 급식실에서 저희 조합원이 폐암 판정을 받고 노동조합에 알리면서 급식실 환기가 안 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을 해서 노동조합이 교육청에 항의해서 조사를 나갔더니 실제 환기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에 들어갔는데 이분은 2018년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당사자는 없는데 폐암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결국 일이 터졌구나, 이렇게 터졌구나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는 바쁘게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작업 교체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높은 노동강도를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배치기준 하연과 노동안전 문제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해마다 예산이 없다, 이 말만 무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용노동부가 급식실에서 폐암 사망 산재 판정이 나니까 이제야 5월 10일날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자가환경 측정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을 해야 되는 교육청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뭘 조사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죽어라 일만 시키지 말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사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고용노동부도 정신 차리고 기준,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제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 급식실에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이제 교육청들이 17개 시도교육청에 있는 교육청들이 자기 식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세금과 시간을 낭비해서 허튼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내지 않게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학교 급식실에 하면 친환경 식재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만 관심을 갖는데 이것을 갖는 관심 반만이라도 그 일을 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제발 좀 와서 들여다 봐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급식실이 어떤지 우리가 지지하고 싶다, 우리가 얘기해줄게 하고 취재 요청을 하시는데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없습니다. 그거를 저희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고용노동부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원활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연대의 힘을 높여서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비노조도 그 중심에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반갑습니다.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왔습니다. 수석 부지회장 한대정입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직업성 질병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노동자를 상대로 좀 접수를 많이 했고요. 과거에도 저희가 입사해서 한 2~3년 전부터 원인 모를 루게릭이나 파킨슨 같은 이제 특이 질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직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확신은 했지만 사실적으로 이제 제대로 조사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직업성 질병으로 한 30명 정도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했거나 준비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그 역학조사 없이 3명의 노동자가 산재 승인된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포스코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쇳물을 만드는 공장이니까 잘 인식을 못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한 70~80%가 뭐냐면 화학 공장입니다. 그 쇳물을 만들기 위해서 석열 과정을 거치고요. 또한 석탄인 그 유연탄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타르라든지 벤젠, 발암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이제 유리그산 같은 물질이 상당히 많고요. 또한 제강부 같은 경우는 이제 1600도 이상의 이제 쇳물을 끓이다 보니까 미세한 먼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 나노미터, 미크론 단위의 그런 이제 미세한 이제 분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물질이 혈액 순환기 계통을 타고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그 파킨슨이나 루게릭이 많이 나오지 않나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예련이나 냉용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쇠를 뽑고 나면 이제 코일에 황산, 염산으로 담갔다가 뺍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염산이나 황산이 많이 날리겠죠.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제 미스트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이제 간암이나 다른 고르도 폐암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주장을 이제 계속 역학조사를 좀 전수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역학조사를 3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역학조사를 정부에서 하게 되면 노동자가 이제 주장하는, 노조에 주장하는 이제 전문가도 좀 추천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임한 이제 전문가들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대체 이제 공정성이 있는 건지 뭐 저희가 좀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최근에 이제 포스코에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몇 번 갔었는데 현장에는 제대로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암 물질이 많이 나오는 그 화성 공장, 그 타르를 취급하는 공장에도 가고 싶어 했지만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저희 안내해 주지도 않고요. 저희 노동조합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발암 물질이 나오는 것인지 작업 환경이 어떤 것인지 좀 제대로 좀 검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에서 직업성 질병 관계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이 이게 꼭 상해성으로 다치고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쳐야만 이제 그 산재가 되고, 직업성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재가 된다고 잘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이나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에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들의 그 건강과 안전, 깨끗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동자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